여론조사 꽃이 주말에 공사를 냈다고 해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공사를 저기 여론조사를 못 한대. 왜? 기계 ARS 돌려야 되잖아. 상담원들은 딴 데 가서 할 수 있는데 기계 ARS를 못 그렇죠. 돌려요. 자, 근데 핵심은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 뭐냐면 윤석열이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주 월요일 날 나왔던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목요일 날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금요일 날 나왔던 한국갤럽까지 그 흐름에 여론조사 이렇게 보라고 하죠. 여론조사 하나만 보지 말고 추세를 봐라. 근데 그 시점에 뭐가 있었냐면은 광복절, 친일 이런 게 걸려 있었고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걸려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 국정 브리핑까지 걸려 있었어요. 윤석열한테는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되 그럼 리얼미터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8월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 해가지고 쫙 벌어지고 있죠. 이번 주에 지금 30%가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 헤드라인을 엄청 빵빵 때려도 될 이슈거든요. 드디어 30%또 무너졌다. 왜 그러냐면요. 리얼미터가 상당히 중도적인 느낌이에요. 뉴스공장에 나온다고 해서 이분들이 진보적 느낌을 주는 건 아니고 다만 리얼미터를 평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질문이 많지가 않아요. 딱 두 개만 물어본다고. 대통령 지지율하고 정당 지지율만 물어봐요. 그렇다 보니까 리얼미터가 30% 밑에 떨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에요. 이거 자동 응답이에요. 기계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날짜별로 보시면 저거는 이제 항상 그런 건데 전체적으로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주말쯤 가면은 부정평가가 많아지고 긍정평가는 떨어지고 이 과정들을 거칩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핵심은 이거예요. 취임 후 두 번째 20%대. 마치 한국갤럽이 21% 나온 거랑 아주 유사한 상황이에요. 취임 후 두 번째예요.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다 30%대였다고. 분위기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30% 후반 40% 초반까지 갔던 여론조사예요. 드디어 29%가 나온 겁니다. 점점 초조해지겠네요. 그러니까 계엄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정당 지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 차이가 10% 정도 차이 납니다.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열기가 식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전당대회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니까요. 나중에 언젠가 그런 현상을 보일 텐데 대통령실이나 윤석열이 잘못하고 있을 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알아요. 뒤지고 볶아버리면 탄핵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추경호 같은 애들이 지켜주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말도 안 되는 국정 브리핑을 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이거 잘못됐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줘야 자기들 지지를 지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저 그래프를 보시면 민주당은 2% 이상 올랐고요. 국민의힘은 저기서 한 5포인트 정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 과정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더 지지율이 낮아져서 윤석열이 29인데 국민의힘이 32.8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20%대로 그러니까 리얼미터 기준으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부적으로 난리가 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가 지난주 내내 이번 주 초에 나온 여론조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윤석열을 놓고 있는 건데 보수층은 10명이 윤석열을 놨다가 별로 이슈가 없으면 윤석열을 다시 붙잡았다가 그때 다시 돌아오는 사람이 10명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9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율이 조금 더 빠지겠죠. 그 다음에 그 9명이 또 무슨 이슈가 있으면 윤석열을 놔. 그랬다가 다시 아무 일 없으면 8명이 돌아와. 나중에 시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10명이었던 사람이 지금 현재 5명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여론조사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게 이제 지난주 나왔던 여론조사 꽃의 정당 지지율이죠. 여기는 15%, 16% 정도 차이 나잖아요. 네.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그러니까 뭐 최근에도 민주당 지지율이 나오네 안 나오네 되게 열받는 게 지상파나 유튜브에 패널들 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좀 셀럽들. 이런 사람 늘 얘기할 때 갤럽 여론조사만 갖고 와요. 민주당이 뭐 겨우 이기거나 민주당이 지고 있는 것만 갖고 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민주당 패널도 똑같아 얘기가. 무슨 말 하냐면 윤석열이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상대적으로 지금 지지율을 가져오지 못하는 민주당도 문제라고 민주당 쪽 패널이 얘기를 해요.
이보세요. 왜 이런 건 언급을 안 하시냐고. 저기다가 조국 혁신당까지 합치면 50%가 넘는 건 현실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화 면접이든 자동 응답이든 어떤 상황이지만 저거 지금 자동 응답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갤럽 여론조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이 저 똑같은 상황이 이렇게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의 어떤 차이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평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양비론이거든요. 윤석열도 못하고 국민의힘도 못하는데 거기에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민주당도 못하는 거다. 이 논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척이 없는 거죠. 그것도 민주당 쪽 패널이라고 나온 사람이 그런 말 하면 그 사람은 패널 자격이 없어요.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 의미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때 당시 나왔던 여론조사에 윤석열 지지율이 26.0 부정평가가 72.4 정도 되면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우리가 속된 말로 나가 뒤져라. 저게 무슨 지지율이에요. 집권 지금 이제 2년 반도 안 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26.0밖에 안 됩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50.0이면 다시 한번요. 제가 다시 한번 저 권해드립니다. 지금 이 윤석열 탄핵을 발의만 해놔라. 국정조사 끝나고 심각해서 발의만 해놔라. 민주당 지지율 난 더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이 흐름이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잡히고 있다는 거고 목요일 날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에서 이건 자동응답이에요. 자동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30.9니까 이번 주 리얼미터나 지난주 미디어 토마토나 대충 비슷하지 않습니까? 29, 30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여기 부정평가는 67.3이니까 아까 여론조사 꽃의 부정평가와 또 거의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잘 모르겠다가 거의 없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웬만한 여론조사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이미 평가가 대부분 끝나버렸다. 평가가 끝나버려서 윤석열이 별짓하고 국정 브리핑하고 온갖 짓거리를 해도 국민들 평가는 이젠 달라지지 않는다. 위에 제목 한번 보세요. 국민 60% 이상 윤석열, 김건희, 김문수 외면.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가 이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지금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8명 지지했다가 9명이 다시 그러니까 10명이 지지를 뺐다가 9명이 다시 돌아오고 9명이 지지를 뺐다가 8명이 다시 돌아오고 이 구조가 이 그래프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지지를 올릴 방법은 없어요. 하나는 있다고 봐. 자진 사퇴하는 거. 아 그래도 이 새끼가 이렇게 정치를 못했는데 사퇴하니까 짠하네. 이런 마음은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저 임기 단축 개헌 이 하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봐. 아, 사퇴했으니까 뭐 봐주자 이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이걸 제외하면 윤석열한테 방법은 사실상 없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나왔던 정당 지지율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나 거의 추세가 비슷하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갤럽을 제외하고 나면 민주당이 보통 10포인트 이상 앞서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다고.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이거 국정 운영의 키는 김건희예요. 김건희를 검찰이 무혐의를 해놨잖아요. 저거 동의 못한다가 윤석열 부정평가랑 거의 유사한 숫자거든요. 64대 30. 무혐의 결론 동의한다는 윤석열 지지율과 거의 똑같아요. 정신병자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국정의 궤가 이렇게 잡혀 있는 거라고 보시고 그게 목요일이었고요. 금요일 날 한국 갤럽 여론조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흐름으로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선거가 없거나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거나 그러면 꼭 사람들 까먹어요. 망각의 효과가 있어.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계속 지지율이 벌어지는 그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전체 큰 틀에서 보면 윤석열 지지율이 조금씩 빠지는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는 이런 지지율 보시면 됩니다. 가당비에 어쩌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빠진 거는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요 그래프에서 있잖아요. 3월 4주, 3월 4월 3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여론조사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거든요. 3월 4주에서 4월 달로 넘어갈 때. 그럴 때 윤석열이 4월 10일 날 총선 대피하죠.
그때 68% 부정평가와 윤석열 지지율 23% 평가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이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나고 해가지고 좀 뭔가 열심히 하는 듯 보이면 지지율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때 긍부정평가가 지금하고 거의 유사하지 않습니까? 총선 대패했을 때 윤석열 지지율이 지금 지지율하고 똑같잖아요. 23, 23. 그건 총선 대패한 효과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는 이거예요. 취임 후 두 번째로 낮은. 가장 낮았던 건 21%고요.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학생이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학점을 받아왔는데 F 학점을 받아온 거죠. 낙제점. 21% 나왔을 때만 해도 다음에 선거도 있고 하니까 지도 지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그나마 조금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나마 국민의 눈치를 조금이라도 보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예 국민의 눈치도 안 보고 그냥 자포자기 상태. 맞아요. 포기한 느낌. 예, 우리 내외만 살면 돼.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있어나서 특별히 자기 지지를 올리려는 노력조차 안 할 거라고 보여져요. 저는. 그러니까 뭐 국회 개원식도 안 오고 막 지금까지 보면 김문수 임명해버리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자기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본 게 정확해요. 모든 메시지는 극우 지지층 봐라. 지지율 30% 밑으로 또는 뭐죠 전화 면접 기준 20% 밑으로 안 떨어지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더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75%였다는 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오염수 해양 투기, 그러니까 핵 오염수 해양 투기 뭐 저 사과해라 이야기했지만 보수 지지층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걱정된다. 고령층에서도 걱정된다 이야기한 거는 모든 이슈에 있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런 걸 발표를 하면 찍었던 사람들마저도 손가락질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슈 파이팅에서 다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뭘 이기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 여기까지.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